구독자님, 지금 당장 현관으로 가보세요. 현관문 열고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뭔가요? 신발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나요? 우산이 구석에 쓰러져 있나요? 택배 상자가 쌓여 있나요? 만약 제가 그 현관 하나 때문에 구독자님 집안의 재물이 매일 밤 빠져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믿으시겠어요? 작년 가을에 제게 상담 요청하신 분이 계셨어요. 서울 강남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장사가 안 된다고 하셨어요. 빚은 3억까지 쌓여가고 매출은 절반으로 줄었고 직원 월급 주기도 빠듯하다고요. 그분 가게 현관을 딱 봤는데 문제가 한눈에 보였어요. 제가 딱 3가지만 바꾸라고 했어요. 비용은 단돈 5,000원. 그게 다였어요. 2달 후에 연락이 왔어요. 단골 손님이 2배로 늘었고 매출이 예전 수준을 회복했대요. 신기하게 새로운 거래처에서 연락도 왔다고요. 3달 만에 빚 1억을 갚으셨어요. 여러분, 현관은 그냥 출입구가 아니에요. 풍수에서 현관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기구. 기운의 입이에요. 집안의 모든 기운이 현관을 통해 들어오고 나가요. 재물도 현관으로 들어오고, 건강운도 현관으로 들어오고, 심지어 나쁜 기운도 현관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그 현관이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기운은 못 들어오고, 나쁜 기운만 쌓이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건 현관 하나로 막힌 재물운을 확 터뜨리는 5가지 비법이에요. 비싼 인테리어 필요 없어요. 풍수 전문가 부를 필요도 없어요. 구독자님이 오늘 당장 집에 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이 5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빠뜨리면 효과가 절반도 안 돼요. 순서를 바꿔도 안 돼요. 특히 마지막 5번째. 이거 모르고 앞에 4가지만 하시면 오히려 나쁜 기운이 쌓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연말이잖아요. 12월은 한 해의 기운이 정리되고 새해 기운이 준비되는 전환점이에요. 이때 현관을 정리하면 2026년 한 해 전체의 운이 결정돼요. 1월 되고 나서 하시면 늦어요. 이미 묵은 기운 그대로 새해 시작한 거예요. 오늘 당장 지금 바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구독자님의 금전운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특히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재물의 기운이 구독자님 쪽으로 직접 흘러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100억 받아갑니다. 이 한 줄만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정성껏 읽으면서 구독자님 한 분의 재물운이 열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댓글 남기실수록 더 강한 기운 받으실 수 있어요. 자,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5가지 비법 들어가기 전에 왜 현관이 그렇게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조선시대 양반가 보면 대문 하나 만드는데도 풍수를 봤어요. 방향도 재고 높이도 재고 문의 크기까지 다 계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좋은 기운은 들어오게 하고 나쁜 기운은 막기 위해서였어요. 현관의 풍수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해요. 현관은 집의 얼굴이에요. 사람으로 치면 입이고요. 우리가 입으로 음식을 먹잖아요. 좋은 음식 먹으면 건강해지고 나쁜 음식 먹으면 병나죠. 집도 똑같아요. 현관으로 좋은 기운이 들어오면 집안이
편안하고 재물이 모여요. 근데 현관이 어지럽고 막혀 있으면 나쁜 기운만 들어오고 좋은 기운은 문 앞에서 그냥 지나가 버려요. 실제로 부산에 사시는 김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30대 중반 직장인이셨는데 5년째 승진해서 계속 누락되고 월급은 오르지 않고 저축은 전혀 안 되고 매달 마이너스 통장 쓰시는 분이었어요. 집에 방문해 보니까 현관이 완전 창고였어요. 신발이 20켤레 넘게 널려 있고 우산 대여서 개가 구석에 쓰러져 있고 골프채 가방이 문 바로 옆에 놓여 있더라고요. 제가 딱 보고 말씀드렸어요. 현관부터 정리하시라고요. 신발은 신발장 안에 넣고 우산은 우산꽂이에 정리하고 골프채는 창고로 옮기시라고요. 그리고 현관 바닥을 깨끗하게 닦으시라고요. 한 달 후에 연락이 왔어요. 회사에서 갑자기 특별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왔고 그걸 성공시켜서 성과급 200만 원을 받았대요. 그리고 2달 후에는 드디어 승진 발표가 났고요.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현관의 기운이 바뀌니까 그분의 운도 바뀐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비법 알려드릴게요. 신발 정리입니다. 구독자님, 지금 현관에 신발이 몇 켤레나 나와 있나요? 신발은 밖의 기운을 가장 많이 접촉하는 물건이에요. 길을 걸으면서 온갖 기운을 신발 밑창에 묻혀와요. 좋은 기운도 있지만 나쁜 기운도 있어요. 그래서 신발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엄청 중요해요. 신발 정리의 첫 번째 원칙. 신발코는 반드시 벽을 향하게 하세요. 밖을 향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신발코가 밖을 향하면 나가라는 신호예요. 집 안의 재물 기운도 그 방향을 따라 밖으로 빠져나가요. 반대로 신발코가 안쪽을 향하면 들어오라는 신호가 돼요. 좋은 기운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두 번째 원칙. 신발은 반드시 쌍으로 가지런히 놓으세요. 한 짝은 여기 한 짝은 저기 흩어져 있으면 가족의 마음도 흩어져요. 부부가 자꾸 다투고 자녀랑 말다툼 많아지고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져요. 신발을 쌍으로 가지런히 놓으면 가족의 마음도 하나로 모여요. 세 번째 원칙. 신발장 제일 아래 칸에는 가장 자주 신는 신발을 두세요. 위로 갈수록 가끔 신는 신발을 두고요. 왜냐하면 아래는 땅의 기운, 위는 하늘의 기운이거든요. 자주 쓰는 것이 땅과 가까울수록 기운이 안정돼요. 네 번째 원칙. 현관 정면에서 봤을 때 신발이 산더미처럼 보이면 안 돼요. 최소한의 신발만 밖에 두고 나머지는 신발장 안에 넣으세요. 어지러운 현관은 복을 막아요. 인천에 사시는 박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40대 자영업자셨는데 사업이 자꾸 꼬인다고 하셨어요. 거래처가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고 물건 납품이 늦어지고 뭘 해도 안 풀리더래요. 현관을 봤더니 온 가족 신발이 다 밖에 나와 있었어요. 20켤레가 넘게요. 제가 신발 정리하시라고 했어요. 자주 신는 신발 5켤레만 밖에 두고 나머지는 다 신발장에 넣으시라고요. 그리고 신발코를 전부 벽 쪽으로 향하게 하시라고요. 한 달 후에 새로운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고 계약이 2건이나 성사됐대요. 석 달 만에 월 매출이 500만 원 늘었어요. 자, 여기서 잠깐 신발 정리만으로도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하고 정작 가장 강력한 이것을 놓치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조명의 비밀. 이거 하나만으로도 한 달 안에 예상치 못한 금전운이 찾아옵니다.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계속 집중해 주세요.
좋아요도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 비법입니다. 현관 조명이에요. 구독자님 집 현관 밝나요? 어둡나요? 현관이 어두우면 재물이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재물은 밝은 곳으로 모이거든요. 어두운 현관은 음기가 쌓여요. 음기가 쌓이면 집안 분위기가 무겁고 가족들이 자꾸 피곤하고 우울해져요. 현관 조명은 따뜻한 색으로 하세요. 백색 형광등보다는 전구색 LED가 좋아요. 밝기는 너무 밝지도 너무 어둡지도 않게 적당히 밝아야 해요. 그리고 현관 센서등 달아놓으시면 더 좋아요. 문 열 때마다 자동으로 불이 켜지면 좋은 기운을 환영하는 거예요. 대전에 사시는 이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50대 주부셨는데 남편 사업이 어려워지고 아들이 3년째 취업을 못하고 집안 분위기가 최악이었대요. 현관에 가보니까 전구가 나가서 어두컴컴했어요. 6개월째 그대로 두셨대요. 제가 전구부터 바꾸시라고 했어요. 밝은 전구로요. 그리고 현관 벽을 밝은 아이보리색으로 다시 칠하시라고 했어요. 한 달 후에 아들이 면접 보러 갔던 회사에서 합격 통보가 왔고 남편 사업도 새로운 투자자를 만나서 숨통이 트였대요. 2달 만에 집안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현관 거울이에요. 현관에 거울 있으세요? 거울 위치가 엄청 중요해요. 절대로 현관문 정면에 큰 거울을 걸면 안 돼요. 들어오는 복을 그대로 반사시켜서 내보내요. 거울은 현관 옆 벽에 거는 게 맞아요. 들어오면서 옆으로 보이는 위치요. 그러면 들어오는 기운을 집 안으로 유도해요. 그리고 거울은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먼지 묻은 거울, 흐릿한 거울은 기운을 흐리게 만들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거울을 깨끗하게 닦으세요. 맑은 거울이 맑은 기운을 불러와요. 댓글에 재물복 지킵니다 써주세요. 그리고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풍수 비법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세 번째 비법입니다. 현관 매트예요. 현관 매트 어떤 거 쓰세요? 현관 매트는 밖에서 들어온 나쁜 기운을 걸러주는 필터예요. 발바닥에 묻은 흙먼지뿐만 아니라 나쁜 기운도 함께 털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현관 매트 색깔이 중요해요. 현관 매트는 빨간색이나 갈색 또는 베이지색이 좋아요. 검은색은 피하세요. 검은색은 음기가 강해요. 빨간색은 양기를 불러오고 나쁜 기운을 막아줘요. 갈색이나 베이지는 토의 기운으로 안정감을 줘요. 그리고 현관 매트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더러운 매트는 오히려 나쁜 기운을 집 안으로 끌어들여요. 광주에 사시는 최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30대 후반 맞벌이 부부셨는데 아이가 자꾸 아프고 부부가 자주 다투고 집안일이 꼬인다고 하셨어요. 현관 매트를 봤더니 5년은 된 것 같은데 새까맣게 때가 묻어 있었어요. 제가 매트부터 새 걸로 바꾸시라고 했어요. 빨간색 매트로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털어서 깨끗하게 하시라고요. 2주 후에 연락이 왔어요. 아이가 감기가 싹 나았고 부부싸움도 줄었고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대요. 현관 매트 고르실 때 하나 더 팁 드릴게요. 매트에 글씨나 그림이 있으면 좋아요. 환영합니다나 복이나 이런 긍정적인 글씨요. 들어올 때마다 그 글씨를 보면 무의식 중에 좋은 기운이 심어져요. 근데 절대 피해야 할 글씨나 그림도 있어요. 동물 발자국이나 해골 같은 거요. 이런 건 나쁜 기운을 불러와요.
그리고 요즘 이 영상 보신 분들이 다이소 가서 금전수랑 빨간 매트 사신대요. 근데 인기가 많아서 품절되는 곳도 생기고 있어요. 특히 연말이라 더 빨리 떨어져요. 늦게 가시면 못 사실 수도 있으니까 오늘 퇴근길에 들러서 미리 준비하세요. 네 번째 비법입니다. 현관 식물이에요. 현관에 작은 화분 하나 두시면 정말 좋아요. 식물은 살아있는 생명체잖아요. 살아있는 기운 생기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산소도 만들고 음이온도 발생시켜요. 풍수에서 이걸 생기라고 불러요. 현관에 두기 좋은 식물은 금전수, 행운목, 관음주 이런 거예요. 금전수는 이름부터 재물을 상징하죠. 잎이 둥글고 두툼한 게 돈을 닮았어요. 행운목은 행운을 불러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관음죽은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화분 크기는 너무 크지 않게 적당한 게 좋아요. 현관이 좁은데 큰 화분 두면 오히려 기운 흐름을 막아요. 손바닥 2개 정도 크기면 충분해요. 그리고 화분 위치는 현관 들어와서 왼쪽이나 오른쪽 구석이 좋아요. 문 바로 앞은 피하세요. 중요한 거 하나 더요. 식물은 살아있어야 해요. 시들거나 죽은 식물은 바로 치우세요. 죽은 식물은 죽은 기운을 뿜어내요. 그리고 물은 정기적으로 주시되 과하게 주지 마세요. 물이 고이면 썩잖아요. 썩은 물은 나쁜 기운을 만들어요. 울산에 사시는 정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40대 초반 회사원이셨는데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심하고 집에 오면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하셨어요. 현관에 화분 하나 두시라고 했어요. 금전수로요. 그리고 출근하기 전에 식물한테 인사하시라고 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고요. 한 달 후에 직장에서 분위기가 달라졌대요. 상사한테 칭찬도 받고 동료들이랑 관계도 좋아지고 집에 오면 기분이 한결 가벼워졌대요. 3달 후에는 부서 이동 제안도 받았고요. 잠깐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주변에 생각나는 분 계시죠? 요즘 힘들어 하시는 분, 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사업이 안 풀리시는 분. 지금 바로 이 영상 링크 복사해서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이거 보고 나 진짜 도움됐어. 너도 한번 봐봐. 이 한마디가 그 사람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내 복도 배가 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4가지 비법 잘 기억하고 계시죠? 근데 99%의 사람들이 이 5번째를 몰라서 아무리 해도 효과를 못 봅니다. 특히 이 비법 안에 들어있는 주의사항, 이거 하나만 알아도 새는 재물 완전히 막을 수 있어요. 댓글에 우리 집 기운 열립니다 써주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5번째 비법, 현관 청결입니다. 구독자님 현관 바닥 언제 닦으셨어요? 현관은 매일 밟는 곳이에요. 먼지, 흙, 온갖 더러운 게 쌓여요. 그런데 현관을 안 닦으면 그 더러운 기운이 집 안으로 계속 들어와요. 현관 바닥은 일주일에 최소 2번은 닦으세요. 물걸레로요. 그냥 쓸기만 하지 마시고 물걸레로 깨끗하게 닦으세요. 닦을 때는 안에서 밖으로 닦으세요. 나쁜 기운을 밖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절대 밖에서 안으로 닦지 마세요. 그럼 나쁜 기운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현관에 잡동사니 쌓아두지 마세요. 택배 상자, 재활용 쓰레기, 우산 이런 거요. 현관은 항상 비워놔야 해요. 빈 공간이 있어야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생겨요. 꽉 차 있으면 좋은 기운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제주도에 사시는 강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50대 후반 자영업자셨는데 사업이 기울어서 가게 문 닫을 위기였대요. 월 매출이 2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집 현관을 봤더니 완전 창고였어요. 오래된 박스 고장난 우산 안 쓰는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제가 현관부터 싹 비우시라고 했어요. 필요 없는 건 다 버리시고 현관을 텅 비게 만드시라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 물걸레로 닦으시라고요. 한 달 후에 가게에 단골 손님이 늘기 시작했고, 2달 후에는 새로운 메뉴가 입소문 타서 매출이 600만 원으로 3배나 뛰었대요. 석 달 만에 가게 살렸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 현관 청소할 때 쓰는 물에 천일염 한 줌 넣으세요. 소금은 나쁜 기운을 정화하는 힘이 있어요. 물에 소금 타서 닦으면 더러운 기운까지 싹 제거돼요. 그리고 닦고 나서 창문 활짝 열어서 환기시키세요. 10분만이라도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좋은 기운도 함께 들어와요. 자, 여기까지 5가지 비법 다 알려드렸어요. 신발 정리 조명, 매트 식물 청결. 이 5가지만 제대로 하셔도 현관 기운이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남았어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금기사항이죠. 이거 하나만 어겨도 앞에서 한 것들이 다 물거품이 돼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금기 꼭 메모하세요. 첫 번째 금기. 현관에 거울이나 가족 사진을 정면으로 걸지 마세요. 특히 전신 거울이요. 정면 거울은 들어오는 복을 그대로 반사시켜 내보내요. 가족 사진은 가족의 기운을 소모시켜요. 거울은 꼭 옆 벽에 거시고 사진은 거실이나 방에 걸으세요. 2번째 금기. 현관에 시계를 두지 마세요. 특히 멈춘 시계요. 멈춘 시계는 멈춘 인생을 상징해요. 시간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운도 흐르지 않고 재물도 흐르지 않아요. 시계는 발견하는 즉시 치우시거나 고쳐서 제대로 작동하게 하세요. 3번째 금기. 현관 바로 앞에 화장실이 있으면 화장실 문을 항상 닫아두세요. 그리고 화장실에 공기정화 식물을 두시고요. 화장실은 배출의 공간이잖아요. 현관과 바로 마주보면 들어오는 기운이 바로 빠져나가요. 문 닫고 커튼이라도 쳐서 가리세요. 4번째 금기. 현관에 깨진 물건, 고장난 물건 두지 마세요. 깨진 거울, 고장난 우산, 찢어진 신발, 이런 거요. 이런 건 깨진 운을 상징해요. 발견하는 즉시 버리세요. 아깝다고 두지 마시고요. 깨진 물건 하나가 구독자님 재물운 전부를 막을 수 있어요. 5번째 금기. 현관을 창고처럼 쓰지 마세요. 골프채, 자전거, 캐리어, 큰 박스 이런 것들 현관에 두지 마시고 베란다나 창고로 옮기세요. 현관은 비워놔야 해요. 텅 빈 공간이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여요. 추가로 하나 더. 현관에 쓰레기 봉투 절대 두지 마세요. 하루 이틀도 안 돼요. 쓰레기는 나쁜 기운 덩어리예요. 현관에 두면 그 나쁜 기운이 집 안으로 스며들어요. 쓰레기는 발생하는 즉시 밖으로 내다 버리세요. 자, 오늘 알려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5가지 비법. 첫째, 신발은 벽을 향하게 쌍으로 가지런히. 자주 쓰는 건 아래 칸에. 둘째, 조명은 따뜻하고 밝게. 센서등 달면 더 좋아요. 셋째, 매트는 빨간색이나 갈색으로 깨끗하게. 일주일에 한 번 털기. 넷째, 식물은 금전수나 행운목으로 생기 있게. 죽은 식물 즉시 제거.
5째, 청결은 일주일에 2번 물걸레로 안에서 밖으로. 소금물 사용하면 더 좋아요. 그리고 5가지 금기. 첫째, 정면 거울 금지. 둘째, 시계 특히 멈춘 시계 금지. 셋째, 화장실 문 열어두기 금지. 넷째, 깨진 물건, 고장난 물건 금지. 5째, 창고처럼 쓰기 금지. 여러분, 이거 그냥 미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경험으로 쌓아온 지혜예요. 실제로 효과 보신 분들이 수없이 많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례들 다 실제 사례예요. 현관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인생이 달라진 분들이요. 지금 당장 뭘 하셔야 할까요? 오늘 저녁 집에 가시면 제일 먼저 현관부터 보세요. 신발부터 정리하시고, 조명 확인하시고, 매트 확인하시고, 식물 놓을 자리 생각하시고, 청소하세요. 1시간이면 충분해요. 그 1시간이 구독자님의 2026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새해까지 딱 며칠 안 남았어요. 지금 시작하시면 2026년 1월 1일부터 달라진 기운을 느끼실 거예요. 근데 내일로 미루고 모레로 미루면 그만큼 좋은 기운 받는 날이 늦어지는 거예요. 오늘 밤 집에 가시는 즉시 현관부터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더 많은 풍수 비법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 누르시는 순간 재물의 기운이 구독자님한테 흘러들어갑니다. 그리고 댓글로 오늘부터 현관 정리 시작합니다 써주세요. 구독자님의 다짐을 보여주세요. 제가 댓글 하나하나 읽으면서 구독자님들 복 빌어드릴게요. 100억 받아갑니다. 재물복 지킵니다. 우리 집 기운 열립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자님들 한 분 한 분 다 큰 부자 되실 거예요. 주변에 힘드신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재물은 필요하신 분, 일이 안 풀리시는 분, 새해 잘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이 영상 하나면 최고의 선물이 될 거예요. 영상 하나 공유하시는 게 그분한테는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거실 풍수로 가족운을 높이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거실 소파 위치만 바꿔도 부부 사이가 좋아지고, TV 방향만 바꿔도 자녀 성적이 오르고, 테이블 하나 추가하면 가족 대화가 늘어나요. 거실 가구 배치만 바꿔도 가족 관계가 좋아지고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꼭 기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 끝까지 보신 구독자님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복 빌어드립니다. 2026년 병오년 한 해 구독자님 집안에 재물은 넘치고 건강 가득하고 행복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매달 통장에 1,000만 원씩 들어오고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가족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당장 현관 정리하시고 일주일 후에 댓글로 결과 꼭 알려주세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승진하셨다, 계약 성사됐다, 로또 당첨됐다. 이런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구독자님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